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애석하지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건 자기 자신만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참 나이 먹어도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뭐 오래 봤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특히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무조건 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래 알고 지냈다고 무조건 다 퍼주면 안 돼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무조건 비밀 같은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오래 알고 지냈다고 무조건 선 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 알고 지내면 속 얘기도 많이 하고 선도 많이 넘고 신세도 많이 지고 그 친하다고 생각하니 맘먹으려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의 정문화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한국의 정문화는 뭔가 있잖아요. 경계가 없어요. 이게 상대방과의 경계가 없어요.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잘 안 지켜져요. 전 나이 먹어서 가깝다는 게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 먹고 선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역시도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타인 간의 기본적인 비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밀이 지켜줄지도 알아야 되고. 제가 나이 먹으니까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무서운 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오히려 생판 처음 보는 사람보다 익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 왜냐? 나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 좋은 점도 알고 있지만 나의 어떤 치부 같은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내 치부를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어떤 안 좋은 점, 나의 안 좋은 기억을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 보통 처음 본 사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 집이 어떤 일인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항상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릴 때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이 먹어서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런 생각들이죠. 아, 이 자식이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오래 봤다 말 함부로 안 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선 넘어가려면 하면 안 돼. 선 넘는 순간 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저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오로지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배고 줬어요. 배고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배고 줄 거라 생각하잖아. 아니야. 100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뭔가 100을 퍼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100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00을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많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50대 50이 철저하게 안 지켜집니다. 오히려 사업상의 관계에서는 50대 50 지켜져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걸 지켜야 시종 유지가 되는 거니까. 보통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는 보통 기본적인 규칙과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웬만하면 완전 50대 50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8대 52 정도 지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 친구관계에서는 이게 안 지켜져요. 잘 깨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정말 신경 쓰고 잘해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니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경 써주고 도와주면 얘도 날 도와주겠지. 그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신경 쓰고 도와줬는데 내가 갑자기 잘못됐어. 뭐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날 도와주겠거니 생각하는데 안 도와준 경우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떤 거 느껴요? 와, 이 자식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예전에 도와준 건 까맣게 잊고 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챙겨주면
이게 나한테 돌아오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돌아옵니다,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뭔가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챙겨주고 이만큼 신경 써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줄 거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 보면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이제 기대 자체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해요. 기대하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가 힘들면 사람들이 오히려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걸 더 많이 해. 그래서 사람한테 뭔가 의지한다거나 애초에 뭔가 믿음 같은 거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불신의 사회라고.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줄 것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들이 철저히 깨져 나갈 겁니다. 경기가 힘들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가장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도리 신뢰 같은 겁니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 받았으면 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거 싸그리 다 무시합니다. 이게 지 살겠다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이제 정에 기댈수록 그런 것들 상처를 받아. 정말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정 너무 믿지 마세요. 앞으로 정 믿었다가 통수 맞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사연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인간관계는 절대 100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그놈의 정문화, 오지랖, 참견문화 등 안 좋은 문화가 없어지기 바랍니다. 맞아요. 같은 직장 동료더라도 퇴사하면 남남입니다. 서로 연락 안하고 생 까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인간관계라는 건 끊어질 수 있고 안 볼 수 있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 상처받는다거나 현타를 안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만남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죠. 특히 한국 사회가 뭔가 인연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인연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많이 기대는 것 같아. 앞으로 정문화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오지랖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 앞으로 뭔가 타인한테 뭔가 이제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자 도생 사회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 사회. 이제 개인만 신경 쓰고 남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뭔가 위험한 상태 처해도 이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남녀할 거 없이. 이제 내가 뭔가 살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친구도 안 도와줍니다. 정말 힘들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앞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누구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집니다. 다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 챙깁니까? 그래서 이 정문화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많이 없잖아. 그리고 오지랖 같은 것도 많이 없잖아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이게 어떨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남 신경 안 쓰고 내 인생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내가 뭔가 살다가 문제 생기면 내 인생에서 뭔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도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각자 도생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남자 여자나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어떤 그런 공경에 처하면 이제는 누가 나서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고 막아주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같은 직장 동료더라도 퇴사하면 남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나가면 끝이에요. 나가면 볼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결혼하고 아니면 이제 직장 같은 멀리 옮겨버리고 해버리면 남이에요. 뭐 손주도 안 했지만 사실상 남이야. 모두 친구들이 한 동네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도 각자 인생이 있고 각자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란 이유로 그걸 또 함부로 간섭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각자 먹고 살기 바쁘면 사실 친구의 어떤 관계보다 자기 인생 우선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봐. 아무리 친구를 하더라도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도와줄 사람 누가 있다고 그래.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애초에 친구한테 뭔가 도움받을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못 도와줍니다. 나는 그런 거 마음에 안 들거든. 어려우면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오히려 도움 안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정의에 쩔쩔 매고 정의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 살기 힘들 겁니다. 정말로. 제가 뭐 정의 나쁜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정문화는 많이 바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한테 뭔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좀 우선하게 될 겁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뭐 의리, 뭐 우정, 그리고 서로 돕고 사는 문화는 좀 없어질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이제는 각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한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